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미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이런 공부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고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좀 잘못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영어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시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요, 정말 잘못된 미드 영어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영어 지문을 본 다음에 영어를 듣게 되면요, 이게 내가 그 소리를 정확히 듣고 있지 않았어도 내가 들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글자를 본 다음에 들으면 그거는 이미 듣기가 아니라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해석을 하다가 그 내용이 어려워서 해설지를 보는 순간 넘어와서 처음 문장을 만약에 해석하는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해설지를 봤으면 뒤에 해설지를 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밑에 걸 쭉 읽어버렸어요. 재밌어갖고. 그러면 덮고 앞으로 넘어왔을 때 영어 지문에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요. 그 내용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건 이랬지, 저건 저랬지. 해석이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해설지를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듣기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를 할 때 안 들린다고 해서 영어 지문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다 들립니다. 의미가 다 들려요. 다 알아요. 아, 이렇구나, 이 상황에. 그거는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하다가 해설지를 본 다음에 영어 지문을 보면 그게 해석이 아닌 것처럼 듣기를 하다가 안 들려갖고 영어 지문을 본 다음에 들으면 그건 이미 듣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들려서 지문을 보고 다시 들으면 이게 잘 들리잖아요. 이게 습관이 들면 아예 이제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악순환입니다. 안 들려서 지문을 보면 그 다음에 잘 들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거를 들으면 안 들려요. 그리고 또 악순환인 겁니다. 절대 미드 영어 공부법 해가지고 누군가 지문을 본 다음에 영화를 봐라. 이런 거 하면요. 이건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지문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거에 습관이 빠지면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틀리더라도 그냥 틀린 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듣는 능력을 내가 확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야지 내가 잘못 듣고 있다고 자꾸 확신하면 들은 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게 되죠. 그럼 절대 듣기 능력을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자 의미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소리에 100%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듣기를 완성한다. 이게 정말 요원한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산술적으로 그래요. 산술적으로. 100% 영화를 보면서 집중한다 그러면 문자, 의미, 소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밖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문자가 떠올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의미가 떠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미드를 보고 있지만 그 미드의 소리에
33%밖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배우가 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 발음 있잖아요. 그 진짜 영어 발음을 내가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 몰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그 미묘한 변화를 내가 캐치해서 그걸 흉내내서 원어민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33%밖에 집중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듣기를 완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진짜 듣기를 완성하고 싶다면 먼저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앞서서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게 문자와 의미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자 의미가 떠오르는 만큼 여러분은 소리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들리죠. 그래서 또 지문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알고 들어야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몰라서 들었는데 그게 들려야지 진짜 듣기가 되는 거지 알고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미드 영어 공부법을 위해서는요. 성인의 경우에는 뭐 이 방법을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안 믿겠지만 저희 그 한글 영어라고 하는 방식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어서 하는 영어 듣기 방식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적어서 한글을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영어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아예 떠올려 버리면 그만큼 오히려 영어 문자와 의미를 떠올리지 않게 돼서 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목살 할 때의 살하고요. 살살 할 때의 살. 분명히 소리가 차이가 있죠. 그 소리를 구분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살이라는 걸 내가 알고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살의 의미가 소리가 있겠지만 진짜 그 미묘한 차이는 내가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내가 흉내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어 발음은 원어민의 발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소리에 내가 100%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영어 교육을 해야 되고요. 미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 지문을 보게 되면 절대로 영어 듣기 완성을 할 수 없고 영화를 그냥 무자막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보면 미드 영어 공부법 어떻게 되냐. 근데 거의 90% 이상은 잘못된 방법을 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들려도 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성인은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기 이전에 문자 의미를 떠올리지 않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